9강에서는 SH300DS라고 하는 CO2 센서, 시리얼 인터페이스 기반의 CO2 센서를 가지고 실전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SH300DS라고 하는 CO2 센서입니다. CO2 센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센서는 그 디바이스 마트 써볼 수 있는 센서인데요. 값이 꽤 되죠? 1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는 UART. 그러니까 RS23이 약간 혼동스러운데 어쨌건 UART 방식을 쓴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연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포트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UART, 그라운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날로그 아웃풋이고요. 그다음에 V가 있으면 여기 보신 것처럼 UART가 바로 시그널 아웃풋이 되겠고요. 요거를 저희는 8번 핀에 연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 다음에 5V를 공급하는 연결은 해줘야 되고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VCC하고 그라운드는 뭐 당연히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UART에서는 이게 규격을 보게 되면 3.3 레벨, 3V 레벨의 RS23이라고 쓰여 있고요. ASCII 데이터로 9600bps, 그 다음에 데이터 출력 간격은 2초, 2초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ASCII 4바이트의 CO2 밸류하고 그 다음에 CR, LF 총 6바이트가 출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플러스와 마이너스, 습관적으로 빨간 거를 플러스, 그라운드를 그렇지 않은 색깔로 하면 됐죠. 그라운드는 저는 갈색으로 하고 V에 빨간색을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UART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이게 검은색을 연결했고요. 지금 특이한 게 UART는 보통 TX, RX 그래서 두 개의 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유가 얘는 그냥 아웃풋만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UART 인풋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UART 즉 시리얼 기반의 인터페이스 그 센서들은 제일 먼저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직접 연결해서 테스트해 보면 좋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전원을 연결하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주의하셔야 되겠죠. 거꾸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터미널 이뮬레이터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요것이 지금 여기에 리시브 단자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요게 지금 PC의 시리얼 포트에 USB 포트에 리시브에다 제가 센서를 연결한 셈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해당 USB 포트로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실행해 보면 값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트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가장 간편한 방법은 윈도우 커맨드로 장치 관리자를 타이핑 치셔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서 장치 관리자의 포트와 콤을 확인하면 이제 콤 3번 포트가 되겠죠. 요거를 확인한 다음에 가장 간편하게 여러 가지 터미널 에뮬레이터가 있겠습니다. PT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시리얼 여기 콤 3이죠. 콤 3 아까 9600이 나왔습니다. 오픈 2초 맞나요? 맞죠? 여기 스펙을 보시게 되면 자, 이 그림처럼 연결을 했습니다. UART를 지금 콤 3에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4개의 ASCII와 CRLF 그럼 4개의 ASCII 바이트가 나오죠. 0698 그 다음에 CRLF 맞죠? 그래서 시리얼 센서들은 이런 식으로 제일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전에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붙여서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소아테크의 요 센서는 편한 게 아무런 컨피그레이션 없이 연결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센서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시리얼 포트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 센서 안에 상당한 그 CPU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리얼 인터페이스 방식은 좀 값비싼 센서들
즉 안에 이미 충분한 전자회로가 들어있어야 되는 그런 센서들이 주로 이용하고요. 좀 간단한 센서들은 주로 I2C 방식을 많이 씁니다. 네, 그러면 다시 연결을 원위치시키겠습니다. CO2 센서의 출력은 8번에 연결하고요. 8번에 ATME가 8번에 연결하고 PC로부터 온 연결 단자는 다시 TX-RX에 연결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ATME가 328에 두 개 포트 TX-RX가 붙어있는 디지털 01은 인터럽트가 붙어있는 시리얼 포트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뭐 115200까지도 올라가는데 그 외에 나머지 포트들은 하드웨어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디지털 인 아웃을 소프트웨어 폴링으로 하는 구성이 돼서 그거를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는 이름으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그젬플을 보시게 되면 이그젬플에 여기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그젬플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요걸 이용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시리얼.h 그래서 임의의 포트를 사용해서 시리얼 IO를 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제가 CO2라고 바꾸고요. RxTS인데 리시브는 지금 8번을 했습니다. 8번이고요. 그 다음에 보낼 게 없으니까 의미 없는데 그냥 뭐 13번으로 하겠습니다. 안 쓸 단자죠. 그러니까 8번에서 리시브 한다 라는 거고 요거는 터미널 속도인데 뭐 이 경우에는 115200 그러니까 이 TX-RX PC와 붙어 있는 부분에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UART가 지원되기 때문에 고속의 전송이 가능합니다만 이 소프트웨어 시리얼 쪽엔 그러니까 여기 아두이노 사이트에 보면은 19200까지만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나 대부분 9600 bps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필요 없는 파트가 되겠고 자, 요거는 이제 CO2죠. CO2는 9600. 이건 주어진 거니까 어쩔 수가 없죠. 여기다 프린트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CO2 포트에 요 시리얼의 available이라는 것은 현재 버퍼 내에 데이터가 들어와 있을 경우에 available 이 true가 리턴되는 그런 AP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vailable은 단지 available한 카운트만 보는 것이고 실제로 available 하면 그때 읽어드려라. 그래서 read 그러면 한 바이트가 읽어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요건 필요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8번 포트로부터 9600 bps로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화면에 프린트하는 펑션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 피어고요. 컴3 자, 컴파일 네, 다운로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들어오죠? 데이터 아까 푸티로 연결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0700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여기다 제 입김을 부려넣어 볼까요? 네, 올라가고 있죠?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CO2 센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900까지 올라갔네요. 1000 입김을 넣었더니 급속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두이노 스케치의 홈페이지가 되겠는데 여기서 러닝에서 레퍼런스를 가보십시다. 레퍼런스를 간 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시리얼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시리얼에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related 펑션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써본 게 serial available 써보셨죠? available은 실제로 데이터는 읽어드리지 않고 지금 버퍼에 데이터가 있는가만을 체크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읽어드린 거는 serial.read라는 걸 읽어드렸습니다. serial.read는 한 바이트를 읽어드리죠.
serial read는 한 바이트를 읽어드립니다. 한 바이트를 읽어드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read byte, 그러니까 버퍼를 줘서 아예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읽어올 수도 있고, read byte until은 예를 들면 CRLF, CR까지 읽어라 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읽는 루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제가 살짝 바꿔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if CO2 available, 즉 버퍼에 데이터가 들어와 있으면 그때는 그 데이터를 읽어드려라. 한 바이트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그 바이트를 무조건 헥사로 프린트해.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요. 그 다음에 계속 프린트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데 이것이 LF이면 실제로 줄바꿈을 해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컴파일 다운로드 하죠. (0707) 707 ppm의 0D0A CRLF. 자, 2초 간격으로 잘 들어오고 있죠. 요거를 그러면 이제 파싱하는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간단한 스테이트 머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0707 4개의 숫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0x 0d 0x 0a 2개의 CRLF 제어 문자가 들어오고 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시퀀스입니다. 일단 스타팅 포인트를 1로 지칭하겠습니다. 스타팅 포인트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이때 가장 확실한 상태가 되려면 0D와 0A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작점에서 0D가 들어오면 2번으로 넘어갑니다. 0D가 들어오면 2번으로 넘어가고 다시 자, 이 상태까지 왔죠. 이 상태에서 0A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받아들이는 상태, 이때 다시 0x 0a가 나오게 되면 3번이라고 하고 이때는 이제 ready to receive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상태는 노멀 데이터를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시리얼 갈 수 있지만 편의상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ASCII 숫자가 나오면은 계속 3번으로 돌아오고 이 상태 다시 0D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0D가 나오게 되면 이리 왔잖아요. 다시 0D가 나오게 되면은 이리 가는 0x 0D 0A가 나오면 즉 이런 루프를 보게 되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0D를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0D가 아닌 경우는 계속 이리 들어오는 거죠. else 그러니까 0D인 경우만 이리 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돌다가 0D가 나오는 순간 이리 왔습니다. 그럼 이 순간 0A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인풋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난 거죠. 그때는 다시 알 수 없는 스테이트로 넘어가면 됩니다. else.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ASCII 숫자가 들어오면 계속 되고 그 다음에 0D가 나오게 되면 다시 이 상태로 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에러 가는 건 다시 이리 가면 되는 거죠. else. 그러니까 이런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면은 이 간단한 CO2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스테이터스를 스탯이라고 하고요. 얘를 초기 상태는 1로 하겠습니다. 초기 상태는 1인데 네, 초기 상태는 1입니다. 이걸 다 지우고 요걸 그냥 놔두죠. 스위치 C 스탯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스탯이 1인 경우 스탯이 1인 경우는 이 스탯이 1인 경우에는 유일하게 0x 0D만이 밸리드한 인풋이 되겠죠.
그러면 C가 공 D면은 그때는 스탯은 2로 넘어가라. 그쵸? 공 D인 경우만 2로 간다. 일단 예외 처리는 빼고 여기서 공 D면은 2로 넘어간다. 만약에 이때 2가 아닌 경우는 일단 프린트만 하죠. 여기다 에러라고 표시만 하겠습니다. 여기선 공디 아닌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가 2인 경우에는 공 A가 나와야 되죠. 반드시 공 A. 그러면 if C가 0x 공 A. 그럼 이번엔 스테이트는 3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2에서 공 A를 받게 되면은 3으로 가서 이렇게 루프가 시게 되는 거죠. 3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 A가 아닌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프린트를 할 때 스트링이 아닌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스트링으로 만들어 줘서 프린트 해야만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케이스죠. 3번의 경우에는 3번 스테이트에서는 아스키만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아스키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공 D가 나오게 되면 넘어가는데 얘 에러는 무시하고 아스키, 즉 if 숫자만 들어와야 되죠. C가 아스키 0보다 커야 되고 C가 아스키 9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밸리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밸리드 데이터고 밸리드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버퍼. 여기다가 버퍼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버퍼를 넣고요. 버프 i equal c라고 해야 되는데 이 i를 여기서 초기화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다 3번 넘어갈 때 i는 0으로 초기화를 해야 되겠고요. 그럼 여기다가 인테저 i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최초 즉 공 A가 나오면 그때 버퍼를 리셋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스테이트에서는 그러니까 밸리드한 숫자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버퍼에 값을 집어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else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자, 아스키가 나오게 되면은 다 받으려다가 공 D가 나오면 다시 2번으로 넘어갑니다. 공 D. C가 공 D면은 그땐 다시 스탯은 2번으로 넘어갑니다. 네, 2번으로 넘어가 되죠. 스탯은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에러가 나는 거죠. 예. 그럼 근데 요때는 버퍼에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시리얼 프린트 라인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got CO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좀 깨끗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다 플러스를 해야 되고, 여기다가는 널을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널 터미네이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없어도 되겠다. 자, 이렇게 지우고. 자, 이 프로그램이 작동될까? 한번 살펴보시나요? 컴파일. 아이고, 에러가 났다. 컴파일. 아이고, 이게 에러가 났네. 자, 뭐가 문제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에러가 어디서 났는지 헷갈려. 이게 루프가 들어올 때마다 버퍼가 다시 만들어져. 이렇게 되면 이걸 바깥으로 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다시 i도 마찬가지가 됐네요.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바깥에 놔야 되겠네요. 다시 컴파일. 네, 어쨌건 최초의 에러는 그 다음부터는 725, 723, 723 잘 나오겠죠? 그런데 입김을 불어넣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02 붙는 이유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버퍼는 캐릭터 버퍼예요. 요거를 숫자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숫자를 바꾸려면 아두이노 스케치 숫자로 바꾸는 방법이 있죠. 아토이를 써야 될 거예요. 그럼 스트링이 아니라 여기서 버퍼 ASCII to integer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제 숫자가 됐죠. 722.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김을 불어넣게 되면 잠시 후 1000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800, 1000. 네, 작동하죠. 네, 이렇게 해서 ASCII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CO2 센서로부터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값을 얻는 과정을 지켜보였습니다. 요거를 오브젝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이게 CO2가 입김을 넣었더니 200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아까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좀 클래스로 정의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클래스 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클래스, 소문자 클래스, 그 다음에 대문자 주로 하죠. CO2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불러 쓸 수 있는 퍼블릭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초기화, 요건 불러 쓰는 게 아니죠. 초기화하는 거랑 두 가지 add차, getValue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 변수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에서 초기 밸류는 0,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는 1번, 그 다음에 버퍼 포인트는 0를 해놨고, 그 다음에 add차는 아까 보신 루틴입니다. 그대로 카피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getValue는 여기서 그러니까 CO2 밸류가 왔을 때
아토이를 통해서 밸류에 집어넣는 거. 바로 그 근데 한 번 가져가면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밸류는 한 번만 쓰인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소프트 시리얼에서 8번, 13번 선언했고요. 이 상태에서 CO2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CO2 포트로부터 데이터가 있을 때 읽어다가 add차 계속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get value에 밸류가 있으면은 프린트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해서 해보실까요? 네, 이상으로 676 잘 나오죠? 작동성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에러는 사실은 에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상태, 즉 이 상태 요거는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에러가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니까 다시 컴파일. 네, 멀쩡한 값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프린트해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한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 정의 부분은 헤더 파일에 그 다음에 이 클래스의 구현 부분은 CPP 파일로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를 등록하게 되면 이거를 간단하게 불러쓰게 됩니다. 네, 방금 만든 CO2 클래스를 실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구성을 위해서 제가 아두이노에 라이브러리에 sh300ds라는 디렉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할 것은 여기다 파일을 만들어야죠. 새로 만들기, 여기다 파일을 만들면 됩니다. 일단 텍스트 문서처럼 만들도록 하죠. sh300ds.h 네, sh300ds.h 여기에 클래스 정의를 갖고 옵니다. 네, 이렇게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sh300ds.cpp 이 부분이죠.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include를 해주면 되는 거죠. include sh300ds.h 자, 이 상태인데 아마 그냥 컴파일하면 에러가 날 겁니다. 일단 어떤 에러가 나나 보시죠. 어떤 에러인가 하면은 CO2 does not name a type 클래스 정의를 읽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빠져 작동이 될 겁니다. 자, 빠져나갔다 왔고요.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에러가 나는데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인클루드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라이브러리에는 이런 식으로 arduino.h를 헤더 파일은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cpp 파일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걸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스가 아니라 sh300 ds.h 이렇게 인클루드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컴파일해 볼까요? 네, 뭔가 잘 되는 것 같죠? 예, 실행. 네, 값이 잘 나오죠?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 구성을 살펴보시면 또 헤더는 비우고 자, 프로그램 라인이 이게 답니다. 정말 간단해졌죠? 소프트 시리얼을 인클루드하고 제가 방금 만든 h300ds를 인클루드해서 클래스를 오브젝트를 만들고 속도 정해주고 오로지 이게 답니다. 그래서 센서에 대해서는 각 센서당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정해두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 직접 보셨습니다. 네, 조금 뭐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기 아두이노 스케치 사이트에 보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모르스보어를 이그샘플 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따라서 잘 찬찬히 해보시면 쉽게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드리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디파인 합니다. 그 클래스 대문자로 주로 시작하고요. 퍼블릭 앞에 있는 퍼블릭에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이제 불렀을 루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클래스 이름과 같은 것은 자동으로 호출되는 초기 상태가 되겠고 프라이빗 밑에는 주로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헤더 파일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헤더 파일에는 arduino.h라는 것을 자동으로 인클루드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cpp 클래스 구현 파일에는 방금 정의한 나의 그 클래스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되고요. 여기 아니구나. 네, 그 다음에 cpp 파일에서는 arduino.h를 인클루드한 동시에 내가 방금 정의한 클래스 헤더를 인클루드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에 땡땡 클래스 함수 명칭 이런 식으로 쭉 구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헤더를 인클루드하고 이 메소드를 불렀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쉽죠?